퇴근 후 약속된 자리, 종로의 작은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나를 향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신 이광수 대리님은 정중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제 마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차를 한 모금 삼키고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리님, 죄송합니다. 제 선택은 군인 오빠입니다. 말이 끝나자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대리님의 일그러진 얼굴을 더 이상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한 달의 남은 시간을 버텨야 했지만 그 시간은 숨이 막히도록 불편했습니다. 2달 후 군인 오빠는 제대를 했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조금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제대한 지 2주 만에 오빠는 이별을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갑시다.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자존심과 속상함에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길고 공허했습니다. 한 달 후 종로 서점에서 책을 고르던 저는 우연히 이광수 대리님을 마주쳤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책방을 급히 나와 버스를 기다리는데 대리님이 제 곁으로 오셨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저는 머뭇거리며 거절했지만 결국 못 이기는 척 동의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대리님은 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의 고백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미국으로 이민 갑니다. 대리님은 갑자기 미국 버지니아로 가족과 함께 이민을 간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제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까지 몇 번이라도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그 시간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2주 동안 우리는 이틀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찾아온 시간이라 그런지 그 만남은 더욱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이별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대리님은 미국으로 떠났고 저는 그를 배웅하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마지막으로 받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자를 읽어 내려가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정 사랑하는 분에게 씁니다.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온 세상이 노랗게 빛났습니다. 그의 글귀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후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새로운 회사에 다녔고 부모님의 권유로 한 남자를 만나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 가구를 보러 간 어느 날 그곳에서 뜻밖에도 이광수 대리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리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 결혼하지 마십시오. 저랑 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눈빛이 가슴에 남았지만 저는 이미 청첩장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가구점을 찾아갔습니다. 대리님은 절 보자 잠시 자리를 비우고 근처 다방으로 함께 갔습니다. 대리님, 죄송합니다. 대리님의 진심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저는 예정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제 마음 한켠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단 한 달 만에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술과 도박, 그리고 여자 문제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욕설과 폭력 속에서
3년을 버텼습니다. 그 사이 아들 하나를 낳았지만 행복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남편의 형님이 한국에 와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고 브라질로 오세요. 새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브라질로 이민을 갔습니다. 저는 옷가게에서 일하며 재봉 기술을 배워 집에서 바느질을 하며 살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도둑까지 들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고도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두 아이와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후 저는 밤낮으로 일을 하며 두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힘든 시절이었지만 제 아이들이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큰아들이 보내준 미국 여행길에서 워싱턴의 한 식당에서 뜻밖에도 이광수 대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아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대리님은 미국에서 사업을 일궈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혼이라고 말하며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늘 이광수 대리님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순간마다 결국 대리님을 외면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마주 앉은 자리에서 대리님의 미소는 제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다 키워 결혼시킨 뒤 우리는 늦은 나이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사랑은 멀리도 돌아서 이 먼 미국 땅에서 서로를 오랜 세월 그리워하다 다시 만났습니다. 노년이 된 우리는 그전 사진을 봅니다. 사진 속에는 언제나 저를 바라보던 대리님의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그분을 저버렸지만 결국 가장 오래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은 대리님이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제 마음이 참 아프기만 합니다. 긴 세월을 돌아 결국 저는 가장 저를 사랑한 사람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을빛이 지는 이 순간에도 그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갈 수 있어 행복합니다. 제 마음은 갈 길을 잃지 않고 결국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이제 인생의 진정한 사랑과 제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함께 할 겁니다. 이광수 대리님을 아끼며 사랑하며 살 겁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노을빛 라디오